자, 페이지 141페이지에 보시면 일러스트레이션 나온 것이겠죠. 얘는 대부분 다 도형들과 연관된 사항들을 얘기를 할 것이에요. 해서 여기 부분인데요. 상단 메뉴 삽입 들어가시면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항목입니다. 크게 세 가지 있겠죠. 도형이 있고요. 스마트 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 가장 잘 나왔던 내용은요. 바로 뭐냐. 도형 그리고 스마트 아트 중에서는 차트가 제일 잘 나왔었어요. 나머지가 안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를 비교한다면 차트가 제일 잘 나왔다는 얘기인 것인데 먼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페이지는요 14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페이지는 142페이지 저희 파일 불러오겠습니다. 섹션 6번으로 불러올게요. 6번의 파일을 불러오고요. 상단 1번 문제로 갑니다. 자, 보시면 슬라이드 1번이랍니다. 좋아요. 1번 에다가 아래쪽 하단 쪽에 폭발 모양의 도형을 삽입을 시키려 되어 있었는데 문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폭발 모양은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거든요. 8포인트가 아니라 1과 2인데 바꾸시면은 그냥 폭발 1로 해주세요. 1. 자, 그게 무슨 말하는 것이냐면요 여기에 있습니다. 상단 메뉴 삽입 들어가시면 도형이라고 하는 메뉴 안쪽에 폭발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래에 두 가지 여기에 있어요. 자, 요 사항 중에서 마우스 포인터 올려오시면요. 한 개는 폭발 1, 두 개는 폭발 2일 겁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가져오시는데 크기에 대한 사항을 만약에 본다 한다면 클릭을 쿡 눌러서 가져오시는 걸로. 이어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자, 2번의 문제 보시면 슬라이드 2번에다가 기본 행렬형 스마트 아트를 넣으랍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저희의 이 박스를 뭐라고 한다고요? 컨텐츠 박스라고 한답니다. 한데 컨텐츠 박스는요, 여러분들이 좀 더 용이하게 사진이나 어떤 이미지, 스마트 아트, 표, 차트를 넣을 수 있게 도와주는 박스랍니다. 얘가 있는 상태라면 상단 메뉴에 있는 삽입에 들어가서 가져오시는 것이 잘못된 수익이라고 설명드렸어요. 하기 때문에 이 컨텐츠 박스에서의 스마트 아트는 바로 뭐냐? 얘가 스마트 아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자, 얘가 뭐라고요? 표. 얘는요? 차트. 얘가 스마트 아트. 얘는요? 이미지. 얘는 온라인 이미지. 얘가 온라인 비디오로 말하는 것이에요. 영상이죠. 우린 그 중에서 얘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스마트 아트예요. 클릭하세요. 한 다음에 문제는 어떤 형태의 스마트 아트를 합니까? 기본 행렬형인데요. 너무 많죠?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왼쪽에 여러분들 그룹에 보시면 행렬형이 나와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고요. 행렬형 중에서 누굽니까? 기본 행렬형은 첫 번째에 있는 거죠. 제 선택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들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시면 설명 상자를 보여줄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실제의 모스 시험 문제였다고 하시면은 이 상태에서 해제해 놓고 난 다음에 다음 들어가시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2번이에요. 까지 했죠? 세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 입력할 게 있겠죠. 자, 여기 스마트 아트를 선택해 놓으시면 자, 하나씩 글자를 넣으랍니다. 첫 번째 뭐 넣어주라고요? 수집. 다음 아래에다가 조사, 분석, 결과. 이렇게 입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6번 슬라이드로 오래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6번 슬라이드에 기본 파레토 히스토그램 차트를 넣으랍니다. 제일 끝말이 주요되어 있었습니다. 차트래요. 차트. 차트 어디 있나요? 여기. 삽입 들어가시면 차트는 이 항목에서 불러오시는 거죠. 불렀는데 어떤 종류랍니까? 히스토그램이랍니다. 왼쪽에 그룹들 중에서의 하단 쪽에 있었던 히스토그램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둘 중에 한 가지 무엇이었을까요? 문제였던 파레토는요, 두 번째 항목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선택, 확인. 다 만들었으면은 개체 선택을 풀어주시고요. 엑셀 나온 것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문제를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이어서 네 번째 문제 보시면 슬라이드 9번째랍니다. 9번 슬라이드 클릭에서 왼쪽에 묶은 세로막 대용 차트 넣으랍니다. 차트 뭐 해야 할까요? 컨텐츠 박스가 준비되어 있다면 요 단추를 눌러줘야겠죠? 쿵 눌러서 세로막 대용 중에서 묶은 세로막 대용입니다. 뭘까요? 보여주죠? 첫 번째 있는 것이 묶은 세로막 대용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완료하신 다음에 선택은 해제해 놓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쵸? 모스 시험이. 한데 내용들 여러가지 형태를 둘러보는 형태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 중요하게 쓸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요 사항이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엑셀서 쓸 때 기억하십니까? 차트 넣는 건 쉬워요. 그런데 차트 중에서요, 한 가지는 단위가 10만 단위였었고 한 가지는 단위가 퍼센테이지의 1 미만 단위입니다. 이런 종류가 달랐던 차트인 경우에 골라오시는 것은 어떤 차트를 고른다고 했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콤보였었죠. 왜? 두 개 값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한 차트로는 보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콤보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어디를 보조축으로 세울까요? 어디를 주축으로 세울까요를 결정할 수 있었고, 어떤 데이터를 꺾은 선으로 할까요? 어떤 데이터를 막대로 할까요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래에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무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일 거예요. 자, 이어서 그거 제가 설명했죠. 차트의 용도. 언제 원형을 쓰시고 언제 꺾은 선 쓰시고 언제 세로막 대형을 씁니다. 설명했을 겁니다. 한 번 더 설명하면 값들을 비교할 때는 막대형, 시간이 흘러가는데 변화하는 모양을 보고자 할 때는 꺾은 선,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의 비율을 보고자 할 때는 원형, 이런 걸 쓴다고 했었죠. 자, 다음에 페이지는 143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아트에 대해서의 도구가 지금 나온 것이 있는데요.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7번 문서를 불러와 볼게요. 열기로 섹션 7번을 불러옵니다. 이 스마트 아트가요, MS 오피스 2010으로 변경이 되어지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기능이었었어요. 한데 처음에 2010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도요. 많이 썼는데 쓰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어서 잘 쓰지 않습니다. 저는 사용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스마트 아트는 크게 실무 때 이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기능 갖고 있어요. 먼저 페이지는 143페이지에서의 예제 문제 1번 들어갑니다. 슬라이드 2번이에요. 여기에 스마트 아트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네요. 자, 선택을 먼저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 스마트 아트의 그래픽 색상을 색상형 범위로 바꾸랍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요, 자, 이 스마트 아트 눌러주고 난 다음에 상단 메뉴 보시면요, 디자인과 서식 나왔을 거예요. 그중 디자인을 콩 눌러보시면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들을 덮어 쓰게 할 수 있게끔 나오겠죠. 첫 번째는요, 스마트 아트의 스타일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스마트 아트의 색상에 변경을 할 수 있게끔 색 변경 나온 것이겠죠. 바로 1번 시험 문제 여기에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 여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깔때기. 그래서 왜 어떤 좁은 병에다가 뭐 담을 때 쓰는 거잖아요. 난 모양을 바꿀래라고 하시면요, 여기 레이아웃 들어가시면 변경할 수 있어요. 자, 문제입니다. 색상형 범위를 어떻게 합니까? 강조색 3 또는 4로 변경을 합니다. 색상 변경을 눌러보세요. 색 변경 눌러서 강조색 3 또는 4는 누구일까요? 자, 머물러 보시면 범위, 색상형 범위, 요 범위죠. 3 또는 4랍니다. 가 여기 있죠. 요거죠, 요거. 그쵸?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슬라이드 5번에도 있답니다. 여기에요. 5번에 보시면 나와 있는 스마트 아트의 그래픽의 레이아웃이랍니다. 어떤 것일까요?
선택해 보세요. 이거죠. 얘의 모양을 피라미드 목록형으로 변경하랍니다. 가보시죠. 자, 상단에서의 모양이었으니까 디자인이었을 거예요. 메뉴 디자인. 에서의 모양을 변경한답니다예요. 그럼 어디입니까? 레이아웃에서 오셔야겠죠? 여기죠, 여기. 펼치기 눌러서 어떤 형태일까요? 피라미드 목록형 이렇게 있었습니다. 눌러보시면은 세 가지 중에서 요거 뭐고 요거죠. 요거 세 번째 있는 거죠. 눌러주시고 경사 스타일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은 여기 있는 항목을 말하는 것이겠죠. 스타일이요. 쿡 눌러서 경사형을 지정합니다. 요게 경사형이죠. 이어서 세 번째 문제 갑시다. 슬라이드 7번에도 있답니다. 가봅시다. 슬라이드 7번. 스마트 아트 개체. 바로 얘가 스마트 아트의 개체이죠. 스마트 아트는요, 딱 알 수 있는 게 선택을 하면 왼쪽에 텍스트 박스 나와요. 이 형태를 저희는 스마트 아트라고 합니다. 자, 이 개체 뒤에 도형을 추가하랍니다. 그리고 내용을 고객 초청 행사 진행을 입력하랍니다. 입력한 다음 이 도형의 스타일을 강한 효과 그리고 입력 지우세요. 다음 이어서 네 번째 문제 갑니다. 슬라이드 5번에서랍니다. 자, 적극적인 홍보 및 광고 도형에 5번이 어디 있죠? 여기에서 적극적인 이 도형입니다. 지금 스마트 전측에서 이 도형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도형에 보시면 도형 채우기를 자주색으로 합니다. 즉 스마트 아트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바꿀 수 있다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이거 한 개만 선택하신 다음에 상단 위에 올라가시면 디자인은요, 이 스마트 아트 전체의 모양을 변경할 때 쓰는 게 디자인이에요. 근데 지금 볼까요? 요소 한 개만 변경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오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 서식이라는 것이에요. 요소 한 개 변경할 때 오는 것이죠. 에 와서 도형 채우기에 오신 다음에 자주색을 바꿔보겠습니다. 자주 어디 있나요? 이거죠? 제일 마지막 거. 보랏빛 나는 거죠.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문제는 누굽니까? 밝은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으로 지정합니다. 자, 지정한 후에 밝은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죠. 스타일이죠. 스타일에 들어가서 밝은 그라데이션 아래쪽, 아마 요쪽이겠네요. 그라데이션인가요? 밝은 그라데이션 선형, 그라데이션 선형 이 어디 있죠? 밝은 이 문항은 좀 그러네요. 밝은 그라데이션 선형을 아래쪽으로 지정하시고 색상이 안 나와 있는데 이 항목은 일단 제외해 놓겠습니다. 저도 처음 본 항목이네요. 이 항목은요. 좀 찾아본 다음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건 좀 제외해 놓고요.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 아트에 대한 사항들을 지정하는 것을 보셨고요. 이어서 섹션 8번에서의 차트, 시험에 잘 나왔던 도구입니다.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새로운 문서를 불러오겠습니다. 열기를 통해서 8번 섹션 문서를 불러오시고요. 자, 문서 불러온 다음에 한 가지 먼저 보여줄게요. 3번 슬라이드에서의 차트를 선택해 보세요. 차트 요소가 참 잘 나왔던 이유가 굉장히 요소가 많습니다. 자, 먼저 하나 얘기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요. 잠시 좀 보세요. 제가 보여줄 게 있어요. 자, 차트는 대부분 다 이런 식의 요소를 가지고 잠시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의 그림 좀 보실래요? 자, 이 요소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얘를 차트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차트 제목이라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아래쪽에 보시면 하늘색은 상반기, 초록색은 남자를 말한다입니다. 즉 차트에 표기되어져 있는 색상을 이용해 주어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자이겠죠. 얘를 뭐라 하느냐, 범례 상자라고 합니다. 범례 상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뭘까요? 가로축입니다. 얘가 뭘까요? 세로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겠고요. 뭐 여기에도 제목이 좀 달려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축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로축, 세로축에 붙는 제목이에요. 근데 얘는 뭘까요? 세로축 제목. 만약에 서유럽, 동유럽, 남유럽, 북유럽의 아래에 제목이 있다면 걔는 뭘까요? 가로축 제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 바로 뭐냐면요, 여기에 지금 안 나온 거 제가 추가 좀 해놓을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내가 지금 어떤 차트에서의 얘는 수치가 얼마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요. 얘를 뭐라 하냐,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이 요소의 이름들을 알아야지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는 제일 먼저 요소별 이름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소에 대한 사항들을 어디서 어떻게 편집하면 되겠습니까? 차트를 선택하시면요, 상단에 디자인 메뉴에 오시면 되고요. 디자인 메뉴 안에 오시면 제일 왼쪽에 있어요, 차트 요소 추가라고 합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방금 제가 설명했던 각각의 요소들 이름이 나와 있어요. 축은 뭐라고요? 가로축, 세로축. 축제는 뭐라고요? 축에 붙어있는 제목들. 차트 제목은 뭘까요? 이 차트의 제일 큰 제목. 데이터 레이블은 뭘까요? 우리 만들었던 여기 차트 안에 데이터의 숫자들을 표기한 데 있었어요. 데이터 표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차트 바로 아래에 표 모양이 나와서 숫자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 표예요. 다음, 눈금선은 뭘까요? 이 배경에 얘 만약에 100이었다. 100은 여기에요. 얘 80이랍니다. 80은 여기에요. 60이에요. 뭐 40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눈금선. 범례가 뭘까요? 여기 아래 빨강색은 뭐고요? 파랑은 뭐고요? 노랑은 무엇입니다? 설명상자를 범례라고 합니다. 이 요소를 알고 있는 상태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먼저 보실게요. 페이지는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문제 예제 나온 것이겠고요. 이 예제 문제 1번부터 갑니다. 슬라이드 3번에 오시면 차트 범례, 원래 여러분들 보세요. 범례가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렇게 없었죠? 범례가요. 그쵸? 없었던 범례를 어디다가 아래쪽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좋아요. 차트를 선택해야지 상단에 도구 메뉴가 보이겠죠? 그 중에서의 디자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디자인과 서식 둘 다 모양 꾸미기 맞아요. 언제 디자인이고 언제 서식일까요? 차트 전체, 아까 봤던 스마트 아트 전체, 표 전체를 바꿀 때는 디자인, 거기 안에서의 요소 하나하나의 모양 바꿀 때는 서식. 디자인에 오시면 제일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범례라는 항목에 오시면 범례를 차트 어디에 추가합니까? 아래쪽 있잖아요. 아래쪽을 클릭하시면 범례가 아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됐지요? 그 다음에 범례를 차트와 겹치지 않게 표시하세요. 이 항목은 시험 문제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자동으로 안 겹치거든요. 여러분 실무할 때 중요한 거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차트를 넣어주니까 알아서 위에 있는 그림이 작아지잖아요. 그쵸? 한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범례의 위치를 임의대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어요. 선택한 다음에 끝선에 두시고서 화살표가 이 모양일 때예요. 이 모양일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한번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요, 자동으로 겹치기가 삭제돼요. 만약에 여기에서의 어떤 요소 한 개를 선택해 주어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자동적인 배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계속 손으로 만져야 돼요. 크기와 위치를요. 실무하실 때 보시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어서 이 제목이랍니다. 제목을 제가 움직여 볼게요. 움직였죠?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움직일 때나 옮겼었을 때의 차트하고 겹쳐요.
가급적이면 차트 요소에서는요 크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 위치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실무할 때에 꼭 외워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문제 아래 2번 문제 보시면 5번 갑시다. 슬라이드 5번에도 차트가 있는데 차트를 스타일 11로 변경을 합니다. 자, 차트 선택, 상단 메뉴의 디자인 메뉴 선택, 스타일은 미리 만들었던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11번이랍니다. 요거죠, 요거. 쿡. 색상을 색상형 구역이라 바꾸랍니다. 어디입니까? 여기서 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요. 색 변경 여기서 오시는 거죠. 온 다음에 할게 볼까요? 색상형 구역에 있는 색 4번입니다. 색상형 어디 있나요? 여기죠. 4번이면 얘기 있죠. 색상형 구역의 4번으로 여기군요. 요 네 번째 구역 얘를 말하는 거군요. 얘를요. 그쵸? 색상형 구역 4번. 다음 세 번째 보세요. 슬라이드 3번 다시 올라갑시다. 3번이에요. 꺾은 선 차트로 변경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꺾은 선은 아니에요. 모양은 꺾은 것처럼 보이지만 얘를 영역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차트 변경할 때는 어디 오는 것입니까? 차트를 선택, 상단 메뉴 디자인 선택, 오른쪽에 보시면은 차트 종류 변경, 또는 차트를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요 차트 종류 변경 있을 거예요. 한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 풀 때 조심할 사항이 있어요. 선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잠시만 보실래요? 저는요 지금 차트 선택을요 차트 전체 여기에 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으로 차트 종류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꺾은 선 넣어 볼게요. 그러면 꺾은 선입니다. 쿡 눌러서 이런 걸 해볼게요. 전부 다 바뀌죠. 그쵸? 한데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선택을 마우스 우클릭을 난 지금 이 파란색만지 모르고 파란색만 이 바깥쪽에 전체 고르지 않고요 안쪽 누른 겁니다. 이때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요 이름이 달라요. 아까는 그냥 차트 종류 변경. 지금 뭐예요? 계열. 계열은 뭐냐? 선택한 요 계열 한 개만을 말한다 이 말 뜻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변경하시면요 보세요. 꺾은 선 넣어볼게요. 하시면 아이고 왜 이렇게 나오지? 이거 한 개만 지금 바뀌어야 되거든요. 한 개만. 자, 다시 할게요. 다른 걸로 해볼까요? 막대기로 해볼까요? 다 바뀌죠? 그래서 한 가지만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한 가지는 해서 마우스 우클릭의 종류 변경이고요. 기 때문에 그렇군요. 콤보 때문에 그렇군요. 콤보 때문에. 괜찮습니다. 2016은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은 걱정하셔도 돼요. 2013까지는 걱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3까지는 콤보가 없거든요. 이 콤보가 바로 혼합형을 말하는 것인데 13까지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눌렀었을 때 구분사항이 조심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네요. 한 번에 바뀌는 거니까 16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꺾은 선 바꿔볼게요. 눌러서 꺾은 선형 중에서의 어떤 종류랍니까? 그냥 꺾은 선이네요. 그러면 꺾은 선 중에서의 첫 번째인 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선택해 주시고 차트의 스타일은 스타일 3번입니다. 스타일은 디자인 들어가 주어서 스타일 3번. 색 변경을 할 거예요. 변경에서는 단색형 구역의 12번입니다. 단색형 12번. 요거죠. 이어서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슬라이드 6번이랍니다. 가봅시다. 원형 나왔네요. 차트의 레이아웃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레이아웃의 뜻이 뭐라고요? 구조, 구성이에요.
즉 차트에서 얘기했던 레이아웃은 뭘까요? 이 구조가 범내에는 어떻게 어느 자리에 놓을까요? 놓을까 말까요? 차트의 제목은 놓을까 말까요? 어느 자리에 놓을까요? 등등에 대한 구조물을 저희는 레이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레이아웃을 몇 번으로? 2번 지원을 합니다. 말뜻은 뭐냐? 차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상단 디자인 메뉴 와보세요. 오시면 왼편에 빠른 레이아웃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아래에 보시는 7가지는요 원형 차트의 레이아웃의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중에서 몇 번 레이아웃 구조를 쓰시라고요? 2번째이었겠네요. 쿵 누르면요 아까 없었던 제목과 범내의 위치가 데이터 레이블이 한 번에 나온 것을 알 수 있겠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구조물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차트의 제목을 추가합니다. 레이아웃 2를 넣어주면 추가됐잖아요. 여기에 도시별 선호도라고 합니다. 넣어볼게요. 제목을 콩 눌러주어서 도시별 띄우 선호도 그 다음 문제 보세요. 아래 보시면 입력한 다음에 차트의 제목은 도형 스타일을 보통 효과의 황금색 강점이랍니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 우리 보니까 디자인이라고 하는 공간은 차트 전체였다. 서식은 차트의 일부를 바꿀 때 쓰는 것이다. 지금 묻는 것은 뭘까요? 차트 제목의 일부의 모양을 바꿔라 아니겠습니까? 차트의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서식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죠. 에서의 도형 스타일을 뭘로요? 보통 효과에서의 황금색 강점이랍니다. 어떤 것일까요? 보통 효과에서의 황금색 요거죠, 요거. 보이시죠? 정 가운데 있네요. 그리고 슬라이드 3번입니다. 에서 차트 제목을 어떻게 하죠? 제거하랍니다. 제거할 때 방법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제가 실무에서 이용했었을 때에 만들어진 차트의 요소를 건드리면 좋지가 않다 했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차트의 제목을 제가 지워볼게요. 그러면 지워진 것만큼 이 그림 공간이 커져야지 이쁘지 않겠습니까? 그쵸? 보세요. 선택했습니다. 지웠습니다. 커지죠? 다시 보요. 다시요. 지웁니다. 제목. 알아서 공간 커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내가 여기 있던 제목을요 원래 내 마음대로 막 썼었어요. 그런 다음에 지워볼까요? 또 커지네요. 안 커져야 되는데 이게 16대에 달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요. 제가 정했던 13까지는 이게 안 됐었거든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정을 따로 했었어야 되는데 16은 고려했나 봅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방법의 두 번째입니다. 제거할 때에는 차트의 제목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델리트 누르시면 되는데, 제가 뭐랬어요? 가급적 키는 이용하지 말자 했을 겁니다. 어디서 지우는 것이냐? 정상적이라면 차트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상단 메뉴 디자인, 왼쪽에 와서 차트 요소 추가 한 다음에 차트 제목이잖아요. 그쵸? 이 차트의 제목에 대한 사항도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리는 것이 이게 어디 갔죠? 너 사라졌네. 없음 있어야 되는데 앞에. 여기 있군요. 잘못 골랐군요. 제가 축제목을 골랐군요. 축제목을. 차트의 제목에 오시면 없음이 있죠. 이 없음을 눌러서 지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스 시험 때에는 최고 답이라는 것이죠. 델리트로 지우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겁니다. 키는 이용하지 않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차트 내에서는요 꼭 잊지 마세요. 차트는 반드시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해 주어라. 요소의 이름들을 꼭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145페이지에 있는 링크로 가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서를 열어볼까요? 섹션 9번의 문서를 읽어볼게요. 자, 이 9번째에 있는 링크라고 하는 항목은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실무 때 꽤 많이 쓰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우리 어렸을 때에 아니면 여러분 최근에도 어떤 발표를 해보신 적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파워포인트 이용해 주어서요.
발표할 때 보시면요. 슬라이드를 이렇게 해놓겠죠? 발표할 때요. 두신 다음에 콩콩콩 누를 겁니다. 답 넘기면서요. 한데 여기 설명했다가 다시 나는 이 페이지에 넘어가서 순서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설명을요. 그럼 이 페이지 가기 위해서는요. 백스페이스를 콩콩 눌러주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럴 때 바로 뭐냐? 하이퍼 링크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쉬울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들어와 버렸네요. 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데 하이퍼링크. 자, 첫 번째에 보시면요. 1번 문제 슬라이드 2번에 수양 아트센터 여기죠. 이 글자에다가 하이퍼링크를 넣어주는데 www.saart.co.kr입니다. 여기를 링크를 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이 글자의 영역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상단 메뉴 삽입 메뉴로 오시면 삽입 메뉴 안에서의 하이퍼링크 단추를 볼 수 있어요. 클릭. 이제 얘가 중요합니다. 자, 먼저 설명합니다. 우리 인터넷이나 웹상에서 보시면요, 눌렀을 때에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주나요? 그쵸? 한데 얘는 그런 새로운 페이지를 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주소 에다가 넣어주기를 따따따점 어디였죠? SHART입니다. .co.kr 한 다음에 확인을 콩 누르시면 아래 뭐가 보이죠? 줄 보이잖아요. 하이퍼링크의 일반적인 방식인데 지금은 눌러봐야 연결이 안 돼요. 왜? 편집 상태이니까요. 그럼 단축키나 외웁시다. F5 눌러보세요. F5가 슬라이드 쇼를 한다는 단축키예요. 한 다음에 한 번 클릭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어떻게 할까요? 옮겨가겠죠. 뿅. 발표 시의 링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쵸? 나오죠? 자, ESC 눌러서 자, 그 아래에 2번도 같아요. 근데 3번에 3번 다른 게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 세 번째에 보시면요. 4번 슬라이드로 합니다. 콩 왔어요. 여기에 화살표 도형이 있답니다. 여기에 있어요. 선택. 마우스를 위에 올려놓았었을 때에 첫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랍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보시면 이 녀석에 링크를 걸어 보겠습니다. 아니다, 요건이 올라갈게요. 눌렀을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 포인터를 누르지 않고 올려놨을 때 움직이는 거잖아요. 얘는 하이퍼링크 말고요, 이걸로 할게요. 실행으로 할게요. 실행을 콩 눌러보세요. 자, 언제입니까? 마우스를 클릭할 때 이랍니까? 아니요. 마우스 포인터를 좀 위에 올려놓았을 때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탭 메뉴를 지정하시고요. 올려놨다면 할 일이 뭐랍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하게 만들랍니다. 연결을 지어볼게요. 어디로요? 하이퍼링크를 선택하시는데 하이퍼링크는 뭐죠? 연결 지을 거야. 어디로요? 첫 번째 슬라이드로요. 선택.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 단추를 땡 눌러보시고요. 또 슬라이드 쇼 하겠습니다에 F5 눌러보세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가볼까요? 마지막이죠. 근데 이때 왔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어디다가요? 도형 있는 곳 화살표에다 마우스 포인터 올려보세요. 첫 페이지로 가버리죠. 누르지 않았어요. 됐죠? 이 기능을 실행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썼어요. 지금 우리가. 한데 일반적으로 쓸 때는 실행이라는 메뉴를 쓰기도 하지만 이걸 더 많이 씁니다. 보실래요? 자, 4번에 와 주어서 단추 한 개 만들어 볼게요. 왼쪽 도형에 들어가서요. 아무 도형 좋습니다. 저는 네모로 할게요. 네모 도형 한 개 만들어 보세요. 네모 도형. 실무 때는 이 기능을 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도형 찍어주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도형 선택, 삽입 메뉴,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으로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 도형을 눌렀을 때 연결을 짓는 거예요. 어디로요? 자 보세요. 아까 같은 경우는 뭘까요? www. 어딘가의 웹페이지로 연결을 지었으나 이번은요 현재 문서로 연결을 짓겠다. 즉 현재 1, 2, 3, 4 슬라이드 있었는데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 2번째 슬라이드로 옮겨가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인 거예요. 바로 현재 문서라는 것입니다. 현재 문서는 현재 우리 슬라이드 내에서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재 문서를 클릭해 보시면 몇 개 답니까? 5개가 있대요 지금요. 나는 요 단추 누르면요 2번으로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2번을 클릭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다시 F5 눌러서 슬라이드 쇼 4번 가보세요. 가서 도형을 클릭하시면요 2번으로 갑니다. 하이퍼링크는 무조건 인터넷상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이퍼링크는 내 문서 어딘가로도 옮겨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 실무 때는요 이 기능을 더 많이 쓰실 거예요. 이어서 4번 문제 갑니다. 슬라이드 1번에다가 1번 가세요. 오른쪽 위입니다. 여기쯤이겠죠. 실행단추 끝이랍니다. 실행단추가 뭘까요? 실행단추 끝이라는 것을 도형을 만들랍니다. 도형이 어디 있죠? 여기요. 문제 읽어봐서 실행단추가 뭐지를 보지 마시고요. 끝에 글씨 보시면 도형을 삽입해 주어야 있겠죠. 도형 중에서의 실행단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중에서의 뭡니까? 끝! 마지막 아마 네 번째 있는 것이었을 거예요. 맞죠? 그쵸? 이 단추를 선택을 해서 크기 얼마나 합니까? 아니에요. 클릭이에요. 그냥 클릭. 한 대 보실래요? 이 단추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단추는요, 우리 아까 엑셀 때 매크로 하기 위해서 실행 단추를 불러온 것과 똑같이 아까 우리 봤던 도형의 실행 단추 항목에 있는 것들은요, 누르면 뭔가 일을 한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하다 보니까 만들었을 때 얘를 누르면 어떤 일을 합니까를 바로 묻고 있죠. 문제 보실래요? 자, 어디입니까?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어라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죠? 아까 우리 봤던 실행이라고 하는 메뉴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나요? 있지요? 확인. 다시 F5 눌러서 쇼 해보시고요. 눌러보시면 제일 마지막으로 한 방에 가버립니다. 이런 링크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사항이에요. 넘어갑니다. 페이지는 146. 메모. 제가 아마 제일 처음 삽입 메뉴 왔었을 때 얘기했을걸요. 메모는 간단한 글자를 적어주는 형태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화면상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인쇄했을 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었을 거예요. 자, 10번째 문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열기에서의 찾아보기 섹션 10번 불러올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1번. 자, 예제 문제 1번 보시면요. 우리가 봐야 될 메모는 이렇습니다. 슬라이드 3번에 표에다가 춘계 연수라고 하는 메모를 넣어줘 합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세 번째 문서 슬라이드 오고 표를 선택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메모는 여기에 있습니다. 삽입 메뉴 안에 가시면요. 메모 정 가운데 있죠? 별다른 게 많이 없어요. 콩 눌러주신 다음에 만들어진 메모에다가 입력을 넣어주겠습니다. 춘계 연수 하시면 끝. 메모가 어디 표시되어 있게요? 여기 좀 되어 있죠. 저는요. 되죠? 이 상황이 쇼할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인쇄할 때 보이지 않습니다. 작성 시에 뭔가에 코멘트를 달아주고 싶을 때 작성하시는 것이겠죠? 됐지요?
그 다음 여러분들 메모를 지울 때입니다. 지울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제일 쉬운 건요, 해당 메모를 선택해 보세요. 델리트로 지우시면 돼요. 그런데 시험 때에 시험장에서 메모를 지워주어라 파워포인트에서 했는데 델리트 이용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컨트롤 Z 눌러서 복구하시고요. 지우고자 하실 때는요, 아마 메모가 지금처럼 한 개밖에 없는 경우는 오른쪽에 한 가지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이겠죠? 이때 이쪽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시면 X가 보일 거예요. 만약에 메모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그치요? 여러 개에서 문제가 지정되어 있었던 내용의 메모를 놓으시고 X 누르시면 지워질 거예요. 그쵸? 이렇게 지우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델리트 이용하지 마세요. 자, 메모는 간단합니다. 끝내버리고요. 147페이지입니다. 섹션 11번에서의 여러분들 텍스트 글 상자 넣어주는 내용을 볼게요. 열기 해주시겠습니까? 11번이에요. 자, 이 도구는 여기에 있는 것을 소개할 것입니다. 삽입을 눌렀을 때에 여기에요. 한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실무에서의 파워포인트 이용 시에도 굉장히 활용도가 많았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텍스트 그룹 항목에서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머리바닥글, 그리고 날짜 및 시간,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이게 실무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알아볼까요? 147페이지에 보시면 문제 1번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슬라이드 4번에랍니다. 가보시죠. 4번으로요. 눌렀어요. 여기 아래쪽에다가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들하고는 가로 텍스트 상자를 만들랍니다. 뭐 이거 어려움이 없어요. 텍스트 상자를 눌렀어요. 가로입니까? 세로입니까? 묻고 있겠죠? 가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하단부에 클릭, 글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들 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상자는 해제해 주시고 끝마치는 것이 맞겠죠? 이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자, 문제 2번에 갑시다. 현재 우리 여러분들 보지 말고 저만 보세요. 이 슬라이드 쉬워 나왔었을 때 보시면요, 어때요? 그냥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상하 좌우 끝에 한번 보실래요? 아무것도 안 찍혀 있어요. 지금요. 그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뭔가를 넣어줍니다. 슬라이드 문제 2번에 보시면 제목을 제외한 모든 슬라이드에 바닥글 아래쪽입니다. 햇님 유치원을 추가하랍니다예요. 자, 바닥글 추가해볼까요? 상단 메뉴 삽입, 에서의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해 봅시다. 그런 다음에 바닥글에다 넣을 것이니까 체크 넣어주시고요. 뭐라고 입력한답니까? 문제에서는 햇님 유치원 인데 이렇게 명령을 주어버리면요, 1번 슬라이드에서부터 햇님 유치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 했었어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말라 했잖아요. 아래 이 항목입니다. 제목에는 바닥글을 거의 안 넣어요. 하니까 제목에는 슬라이드에서의 바닥글을 빼주세요. 체크 넣어주시고요. 적용과 무적용이 달라요. 적용을 누르시면요, 현재는 저는요 5번 슬라이드를 선택했습니다. 5번 슬라이드에만 나오는 거예요, 바닥글이. 근데 모두를 누르시면요 몽땅 다에 한 번에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모두를 이용하셔야겠죠. 클릭 하신 다음에 F5를 눌러볼게요. 제목에는 안 나오죠? 내려갑니다. 나와있죠? 햇님 유치원 3페이지 나와있어요. 4 나왔어요. 5 나와있죠. 6 나와있죠. 7 나와있죠. 바닥글이 이런 것이겠죠. 세 번째 문제, 슬라이드 노트 및 유인물에 봄 야외 학습이라고 하는 머리글을 추가하랍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가볼까요? 현재 보시면 나와있던 머리바닥글을 쿵 눌러보겠습니다. 머리바닥글을 추가할 건데 현재는 일반 슬라이드에다 넣어준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요. 확인할 사항은 바로 뭐냐면요, 요거 보세요.
바닥글입니다. 바닥글. 바닥글을 체크를 뺐다, 넣었다 해보시면 이 오른쪽 미리 보기에 뭔가 미묘하게 왼쪽 아래에 달라지는 모양이 있을 겁니다. 체크를 넣었다 뺐다 해보세요. 달라지는 모양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가 마치 깜빡깜빡 있는 모양처럼 보일 거예요. 그쵸? 즉 바닥글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보인다 안 보인다를 보이는 거예요. 위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치. 그러면 좋아, 슬라이드 번호에다가 체크 넣었다 뺐다 해보실래요? 슬라이드 번호 왼쪽 아래가 또 뭔가 보이시죠? 이 자리에 슬라이드 번호가 있단 말 뜻인 거예요. 다음 날짜 및 시간도 해보시면 오른쪽입니다. 아래 오른쪽에 변화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 자리에 날짜 및 시간이 있어 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슬라이드 노트에서 하라라고 되어 있었어요. 슬라이드 노트. 그쵸? 여기에 들어와서 머리글의 봄 야외 학습이랍니다. 머리글 클릭, 봄 야외 학습. 한 다음에 모두 적용 클릭. 지금 슬라이드엔 보이지 않죠? 노트 형태로 봤었을 때만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요. 자, 이어서 아래 갑니다. 네 번째 문제 보시면요. 슬라이드 1번 갑시다. 1번에 가서 아름다운 자연학습이라고 하는 채우기 녹색 강조 3번에 선명한 입체의 워드 아트를 넣습니다. 워드 아트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그쵸? 에다가 넣어줄 것인데 일단 먼저 글자가 있어야겠죠? 1번입니다. 1번에 글자, 혹시 여러분 글자 있나요? 없나요? 1번에 여러분도 아무것도 없죠? 없죠? 입력부터 합시다. 잠시만요. 입력할 필요가 없네요. 먼저 워드 아트를 먼저 골라볼게요. 워드 아트 먼저 고른 다음에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녹색 강조 3 선명한 입체랍니다. 어디 있나요? 요거죠, 요거. 쿡 누르면 이런 모양으로 입력할 수 있는 글자들을 보여주고요. 여기 안에다가 아름다운 자연학습이라는 것을 입력하라는 얘기죠. 이 워드 아트인 경우에도요, 잘 쓰진 않지만 이렇게 글자의 모양들을 쓴다. 얘는 주로 언제 많이 쓸 것 같습니까? 주로 타이틀을 적어줄 때 많이 쓰겠죠. 타이틀.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실게요. 제목 슬라이드를 제외한 모든 슬라이드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형식의 날짜를 추가합니다. 가보실까요? 자, 먼저 문제 얘기했던 것은 뭐죠? 날짜를 추가할 것이니까 여기 있어요. 날짜 및 시간.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상한 게 보일 겁니다. 날짜 및 시간을 눌러주어도요, 아까 머리 바닥을 본 거하고 똑같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날짜 및 시간을 쓰겠습니다 이니까 체크를 넣어주신 것이 맞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특정 날짜를 찍어주고 싶다 하시면요, 직접 입력에다가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날짜를 쓰고 싶었어 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 누르면 알아서 오늘 날짜를 자동으로 찍어줍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뭘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형식의 날짜를 추가했잖아요. 하니까 여기에다가 입력을 넣어서 2021년, 예를 들어서 오늘이 03월 20날이네요. 이라고 하시면 아이고, 제가 안 넣었죠?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목 슬라이드에 넣어야 안 넣어요? 넣지 말라고 문제가 되어져 있었죠?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시면 날짜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자, 6번의 항목 가보실게요. 슬라이드 번호에 대한 사항인데 또 있어요. 여기에 슬라이드 번호 여기 있죠? 근데 아마 아까 봤던 거랑 겹치는 사항에 또 내용이 보일 겁니다. 눌러보시면 나는 슬라이드 번호를 쓸 겁니다. 어디다가? 모든 슬라이드에다가 체크 넣어볼까요? 모두 적용 콩 나오고 있죠.
위치에다가 놓을 수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리려고요. 네. 자, 여기에 보시면 나왔던 원하는 위치가 이곳이 아닐 수 있는데 이것은 기본 위치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문서를 만들었을 때의 위치인 겁니다. 한데 나는 내가 실무에 썼을 때 이 위치를 나는 페이지 번호가 여기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옮겨갈 수 있어야겠죠. 여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상단 위로 올라가시면요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디자인 아니고요. 보기에 있어요. 보기. 자, 보기에 가시면요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현재 우리의 문서의 문형이 이런 유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봤던 레이아웃이죠. 레이아웃. 에 보시니까 하단부에 보세요. 얘가 슬라이드 번호고요. 얘가 날짜 시간이고요. 얘가 바닥글이 오는 공간인 거예요. 난 여기서 샵 표시되어 있었던 이 슬라이드 번호를요 선택해서 갖고 갑니다. 어디로요? 위로 갑니다. 이렇게요. 옮겼죠? 그런 다음에 마스터 닫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우리의 슬라이드 보시면은 페이지 번호가 어디 있어요? 위에 올라온 것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머리글, 날짜, 슬라이드 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한 슬라이드는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한 슬라이드요? 요게 있어요. 보시면요. 자, 요거하고의 레이아웃 모양이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3번에 있는 슬라이드에 보시면 얘는 레이아웃의 유형이 요거 형태랍니다. 그쵸? 그 다음에 4번의 유형을 보시면 레이아웃이 요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우리의 슬라이드 마스터 가시면요. 아까 제가 고친 거는 뭐였었어요? 요 유형이거든요. 이 유형. 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레이아웃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 레이아웃은 아까 우리 봤던 두 개 컨텐츠였잖아요. 얘도 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만들었던 문서였다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레이아웃 유형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한 가지의 레이아웃 유형을 가졌으니까 한 번만 옮겨오시면 되는데 지금 이 문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슬라이드 만들 때마다 레이아웃을 달리 했던 거죠. 하다 보니까 레이아웃 유형들에 있었던 요런 것들을 또 여기 있죠. 얘도 여기에 있죠. 이런 유형들을 다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 문서가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이 문서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자 보시면 2번에서 올라가 있죠. 2번은 아까 우리가 수정해 주었었던 이거죠. 제목 및 내용이었죠. 올라가 있는 거 보시고요. 3번도 보니까 레이아웃이 제목 및 내용이니까 같이 올라가 있겠죠. 페이지 번호가요. 4번은 우리가 고쳤죠. 아까요. 얘는 지금 뭐죠? 내용 2개짜리의 레이아웃이어서 위에 올라가 있고요. 얘도 레이아웃이 내용 2개잖아요.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레이아웃일까요? 얘는 캡션에 있는 그림 다른 레이아웃이잖아요. 얘는 아마 올라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레이아웃을 많이 작성했던 문서인 경우에는 아까 우리 봤던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데 가셔서 여기에서 각종 레이아웃들에 있는 것들 다 옮겨 놓으셔야 합니다. 말 뜻인 거죠. 그래야 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용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을 거의 쓰이지 않아요. 저는요. 그래서 문서 만들었을 때에 얘는 레이아웃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렇게를 하지 않고요. 하나의 레이아웃을 다 변경해서 쓰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 방에 통일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자, 이어서 어디입니까? 7번째 문제 한번 보실까요? 10번 문제 보시면 슬라이드 3번입니다. 갑시다. 에다가 문서 폴더에 있었던 엑셀 파일이에요. 재원인원.xlsx인 거 보니까 엑셀입니다. 이 파일에 있는 표를 추가합니다. 잠시 한번 보실래요? 자, 이 파일이 어디에 누구인지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재원인원에 있었던 이 엑셀 열어볼게요. 어떤 것인지를. 자, 이거죠 지금요. 요 형태에 있는 것을 파워포인트 가져오실래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 잠깐 드렸는데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삽입 메뉴 눌러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개체라고 있답니다.
그쵸? 언제 쓴다고요? 외부 형태의 파일을 땡겨서 쓸 때 쓰는 것이 얘라고 설명드렸을 거예요. 눌러보겠습니다. 뿅. 눌러보시면 그 외부 파일이 새로 만들어서 할 겁니까? 아니면 파일로 가져올 겁니까? 묻고 있죠. 우린 지금 뭘로 가져와야 돼요? 파일로 가져와야겠죠. 그 파일이 어디 있나요? 찾아보기를 눌러서 그 파일은 문서 폴더링 가볼까요? 챕터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문서에 가시면 재원 인원이라고 하는 엑셀입니다. 선택해서 확인을 뿅, 그리고 확인을 뿅 누르시면은 엑셀에 존재했던 아까 그 표 형태를 불러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얘가 개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넘어갑니다. 기호 보실게요. 자, 기호까지는 제가 보고 오늘 수업을 좀 종료하겠습니다. 기호는 어려운 게 없어요. 자, 한번 눌러볼까요? 우리 섹션 12번에 있는 문서를 불러가지고 와서 15번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모자라네요. 자, 12번의 문서를 불러오고요. 슬라이드 문제에 가시면 4번이랍니다. 여기에 풀이급수식 이건 제외. 자, 그 아래 2번 문제 갑니다. 5번 슬라이드 갈게요. 여기에 와서 제목의 제목 왼쪽과 오른쪽에 특수문자 스페이드 모양을 넣으랍니다. 어디다가요? 여기에다가 또 어디다가요? 여기에다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윈도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따라하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여기 앞입니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미음의 한자 눌러준 다음에 스페이드 모양 가져오시면 되겠죠. 여기 있죠? 이 방식 가져와도 인정이에요. 인정. 인데 우리는 뭡니까? 엑셀에서의 있는 아니죠.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방법보다는요 여기에 이걸 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냐? 삽입 들어가 보실래요? 자, 위에 커서를 깜빡깜빡이게 놓으신 다음에 삽입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기호라고 있을 거예요. 선택해 보시면 파워포인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호들 전부 다 보여줍니다. 그쵸? 쭉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에서의 아래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글꼴 나와 있고 여기에 가장 일반적인 문자가 있는데요. 하단부에 보시면 나와 있는 키워드는요. 원래 얘 말고 쭉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스페이드 찾는 것이 제일 좋아요. 기타 기호 있습니까? 기타 합시다. 기타 기호 하시면 스페이드 모양이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 들어왔죠? 그 다음에 또 뒤에 위치를 해주어서 두 개를 넣은 다음에 잘라내기 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뒤에 놓고 다시 한번 또 불러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저희는 오늘 기호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 때 미디어를 볼 텐데 그 다음 시간이 아까 제가 공지했던 것처럼 저희의 수업에 대한 일정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희의 수업 일정이 원래 유형이 이랬습니다. 수업이 저희가 3월 6일날 개강했잖아요. 3월 6일날 첫날짜였고요. 이틀째였고요. 오늘 3일차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4일, 5일, 6일차까지 해주어서 10날까지가 종강의 예정이었습니다만 다음 주 27일 날의 주말은 수업이 너무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못하겠고요. 그 대신에 3일 날짜 때가 4일차 수업, 10날짜 때가 5일차 수업, 그 다음 주인 4월 17일 날 수업이 종강의 6일차 수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잊지 말고서 오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특별하게 이의가 없는 이상에는 제가 휴강을 신청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요. 다른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는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학습했던 엑셀만큼은 시험을 좀 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접수해서 한번 날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그 출석 체크의 신호를 보낼 테니까요.
보냈습니다. 네, 모든 분들 다 정확히 체크됐고요. 저희는 힘내서 아니죠. 오늘은 좀 푹 쉬시고 힘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입니다. 저희는 4월 3일 날짜 때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제가 공지에 올릴 테니까요. 꼭 잊지 말고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떠놓고 안 받았는데 프로그램이요. 방법은 이게 메일이나 그 메신저로 못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설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냥 다 검수를 해서 걸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조했었는데 오실 수밖에 없네요. 평일에 계시면 그럼요. 실제로 평일에 1층에 우리 여기 상가에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 만나러 왔다, 부원장 만나러 왔다 얘기하시면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평일에 그 시간대 시간대는 쭉 있어요. 제가 점심때 말고 쭉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월요일날 화요일날? 월요일에 월요일날 알겠습니다. 네.